71세 정순애 씨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전날 밤 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이렇게 붓는다는 거였죠. 이게 딱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리도 점점 무거워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디가 아픈 건 아니니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게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콩팥이었어요. 콩팥은 심장처럼 뛰는 것도 아니고 위처럼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망가집니다. 신호도 없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콩팥만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고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수분과 염분 균형도 맞추고 혈압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신호까지 보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작 콩팥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콩팥이 서서히 나빠져도 대부분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 속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차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변화가 찾아오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이면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은 조기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주방에 있는 평범한 채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채소들이 콩팥에는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게 오히려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내 몸 상태를 알고 나에게 맞는 채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야채 4가지, 그리고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부종이나 피로감이 예전보다 더 잦아진 적 있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콩팥을 연구하면서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1세 퇴직 교사 정순애 님 이야기인데요. 순애님은 평소에 별다른 불편이 없어서 콩팥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셔도 붓고 일찍 자도 붓고 자세를 바꿔도 붓더래요. 그러다 다리까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온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순애님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시금치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시금치국도 끓여 드시고 나물로도 자주 드셨죠. 토마토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버섯도 체중 관리에 좋다고 해서 볶아서 자주 드셨고요. 감자는 아예 주식처럼 드셨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날도 많았어요. 전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애님도 자신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이 채소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많이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이 채소들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칼륨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손발 저림부터 심장 박동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애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시금치와 토마토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감자도 물에 오래 담갔다가 조리하기 시작했고요. 대신 오이와 양배추, 당근, 무 같은 콩팥에 부담이 덜한 채소로 식탁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침 붓기가 훨씬 줄었어요.
숨이 가빠지는 느낌도 사라졌고 다리 무거운 것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 검사에서도 칼륨 수치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금방 신호를 보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탁부터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순애님처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야채 4가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콩팥을 연구하면서 가장 자주 본 패턴이 있습니다. 평소에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채소들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경우였죠. 이제 콩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야채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죠. 그래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문제는 칼륨과 옥살산이 모두 높다는 겁니다. 콩팥이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칼륨이 과하게 쌓이면 손발 저림부터 시작해서 심장 박동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국내 보건 영양 자료에서도 시금치는 백지당 칼륨 함량이 400mg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시금치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붓기가 점점 심해져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어요. 시금치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금치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삶은 뒤 물을 버리고 다시 조리하는 방식으로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은 손바닥 절반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시금치 샐러드는 칼륨이 그대로 남으므로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를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고칼륨 뿌리 채소예요. 특히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남아서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감자 100지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 질환 대상 식단에서 제한 식품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72세 김도일님은 아침마다 감자 2~3개를 찌거나 구워 드셨는데 정기 검사에서 칼륨이 높아지면서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감자 섭취를 줄이고 물에 오래 담가 조리한 뒤 증상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감자를 드실 거라면 얇게 썰어 2시간 이상 찬물에 담가 칼륨을 빼고 조리 시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기름과 염분 부담까지 더해져서 더욱 피하셔야 해요. 혹시 감자를 찌거나 구워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칼륨과 옥살산이 동시에 높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채소예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먹을 때 칼륨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350mg 이상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자 금기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65세 정미란 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 2개를 갈아 드셨는데 어느 순간 전신 무력감이 심해졌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끊고 양배추와 오이로 바꾸자 증상이 차츰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드시더라도 반 개 미만으로 양을 줄이고 주스로 갈아 마시는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소금이나 설탕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은 콩팥에 이중 부담을 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과다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송이버섯 기준으로 100지당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 대상 식단에서 제한 품목에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70세 오창수님은 체중 관리를 위해 버섯볶음을 자주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섭취량을 줄이고 데친 뒤 물을 버린 뒤 조리하면 칼륨을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버섯 전골이나 버섯 수프처럼 버섯 국물을 그대로 먹는 조리법은 칼륨이 더 농축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4가지 야채만 조심해도 콩팥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시금치, 감자, 토마토, 버섯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채소들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아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분들은 뭘 먹어야 할까요? 채소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양도 필요하고 식이섬유도 필요하니까요. 다행히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콩팥을 도와주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콩팥을 연구하면서 가장 희망을 본 순간은 작은 채소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붓기와 피로가 눈에 띄게 줄고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제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채소와 함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칼륨 함량을 갖고 있어요.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규소 성분은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수분 함량은 95% 이상이라서 자연스럽게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오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간 크기 오이 1개를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물 대신 오이를 곁들여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클이나 장아찌처럼 절인 형태는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아서 콩팥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생오이로 드셔야 해요. 혹시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벗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껍질에 영양이 더 많으니까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K뿐 아니라 피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천연해독 성분이 풍부합니다. 콩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려울 때 양배추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배추의 황화합물은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콩팥의 역과 기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원리예요. 잘게 썰어 생으로 소량 먹거나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영양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나 절임 형태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는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 드시나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로감과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는데 이게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콩팥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크기 당근 1개를 찜기에 살짝 쪄서 부드럽게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만 더해도 영양 흡수가 크게 올라가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 한 방울과 함께 익혀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훨씬 높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지 익혀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콩팥이 과부하 상태일 때 무의 효소가 노폐물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이게 소화를 돕고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양을 줄여주는 원리예요.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 나박썰기에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짧게 끓여 맑은 국으로 드시면 흡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물 요리로 오래 끓이면 염분이 눌어붙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무는 어떤 요리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이제 이 네 가지 채소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먹고 점심에는 양배추 샐러드나 무침을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당근을 살짝 쪄서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드시고 무는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에 이 네 가지 채소를 번갈아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서 붓기가 심해집니다.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하면 싱겁지 않으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물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만 드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오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로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콩팥 기능이 개선됩니다.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게 콩팥에는 가장 좋습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콩팥이 회복되거든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반드시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사를 꼭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면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단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채소를 중심으로 식탁을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콩팥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붓기가 줄고 피로가 사라지고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초기에만 잡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으시지만 콩팥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채소는 피 속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어떤 채소는 오히려 칼륨과 독소 부담을 늘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시금치, 감자, 토마토, 버섯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 부담이 너무 큽니다. 칼륨이 피 속에 쌓이면 손발 저림부터 시작해서 심장 박동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양을 줄이거나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오이, 양배추, 당근, 무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돕고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채소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조금씩 번갈아 드시면 콩팥이 다시 살아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과 다리 붓기가 반복되고 피로감이 계속되고 호흡이 불편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콩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잠들기 전 불편함이 줄어들며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도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와 상담에서 본 분들 대부분이 식탁만 바꿔도 붓기와 피로가 먼저 줄었습니다.
71세 정순애 님처럼 시금치와 토마토를 매일 드시던 분이 오이와 양배추로 바꾸자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숨가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68세 박영수 님은 시금치국을 끊고 무국으로 바꾸자 칼륨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72세 김도일 님은 감자를 줄이고 당근을 늘리자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분들이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식탁 위 채소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몸은 금방 반응했습니다. 콩팥은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거든요.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방에서 늘 보던 음식이지만 콩팥에는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지가 분명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콩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망가집니다. 신호가 나타날 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식탁에서 드시는 채소를 좋은 4가지와 조심해야 할 4가지로 나누고 하루 한 번이라도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확인이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콩팥에 좋은 채소를 먹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시금치국 대신 무국, 감자 대신 당근, 토마토 대신 오이, 버섯볶음 대신 양배추 샐러드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고 물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만 드시고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도 꼭 받으시고요.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에만 잡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을 바꾸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채소를 가장 자주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채소로 바꿔보실 건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